자, 17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인 법칙만 일단 알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약속과 우리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삼각형이라는 이제 도형을 하나 소환을 할 건데, 자, 이 삼각형을 딱 소환하고 나서 그 점을 A, B, C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삼각형 A, B, C에서 세 개의 각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꼭지점 A에 있는 이 각 A, 각 B, 각 C의 크기를 이제 이렇게 이탈릭체로 살짝 기울여가지고 A, B, C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 딱 봤을 때 여기서 각 A는 살짝 기울여서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손으로 이거 매번 기울림체 쓰는 게 조금 쉽지는 않죠. 근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법칙을 다룰 때 기울여져 있는 A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뭘 뜻한다? 각의 크기를 뜻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 A가 마주 보는 변, 그걸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대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일반적으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 C가 보고 있는 변은 이제부터 스몰 c라고 써줄 거고, 각 B가 보고 있는 변은 스몰 b라고 써줄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쭉 다룰 내용에서 스몰 c,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a, b, c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글꼴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각의 크기와 변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 한 예각과 빗변 또는 한 변을 알았을 때 나머지 변을 삼각 B를 활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세타고 요 빗변의 길이가 A라고 한번 둡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로변 있지? 요 세로변을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를 네모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A분의 네모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네모에 대해서 써주시면은 A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있고 이렇게 세타가 있을 때는 A 사인 세타 해줘가지고 요 높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 반대로 A 코사인 세타를 활용을 해서 요 밑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테크닉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반대로 이 밑변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가 세타고 나머지 두 변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세로변은 A 탄젠트 세타, 이 빗변은 코사인 세타 분의 A라고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다 구해보시면, 자, 여기서 이 빗변분의 높이를 딱 하면 사인이 남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하시면은 사인이 남는다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 여기가 A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변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요 표현이에요, 그죠?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두 개도 가끔 활용이 되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증명은 간단히 한번 다뤄보기는 할 거야. 근데 이 증명을 무조건 외운다는 마인드보다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올 그 결론에 대해서 그거를 활용한다. 얘를 도형에 적용을 해가지고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찾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삼각형 ABC. 자, 일단 한번 그려볼게. 삼각형 ABC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고 A, B, C라고 한번 둘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꼭지점 A에서 BC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를 내릴 수 있겠지. 그 점을 H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변의 길이를 표현했잖아, 그지? 그럼 요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한번 둘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AH의 길이를 아까 위에서 확인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직각삼각형 두 개가 딱 보이죠, 그죠? 자,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별표는, 자, 여기가 지금 각 B잖아.
그러면 별표는 C 사인 B가 되겠지, 그지? 자, 왼쪽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별표는 C 사인 B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봤을 때 별표의 길이는 B 사인 C가 되겠지, 그지? 요 각도가 C니까. 그러면 오른쪽 기준에서 봤을 때는 B 사인 C라고 써줄 수 있겠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냐 하면은 아까 앞에서 알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시고. 그럼 결국에 이 별표를 딱 제거를 하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요 공식 하나가 등장하게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봐봐.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B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선의 발 하나를 딱 내려볼 겁니다. 자, 여기를 이번에는 네모라고 둡시다. 네모의 길이를 이제 표현해 볼 건데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먼저 네모는 자, 이쪽 삼각형 기준에서 봤을 때 C 곱하기 사인 A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C 사인 A가 될 거고요. 자, 이쪽 삼각형에서 봤을 때 요 길이는 A에다가 요 각도 사인 C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A 사인 C라고 써줄 수 있겠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끌어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검은색 기준을 봐봐. C 사인 B는 B 사인 C가 되겠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요 사인 B를 밑으로, 사인 C를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게 되면 자, 이 등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라고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요 등식을 수정을 해주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봐봐. 사인 C분의 C가 지금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도 같고 얘도 다 같다. 결국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밑에다 적어놨어요. 사인 A분의 A의 값과 사인 B분의 B의 값과 사인 C분의 C의 값이 전부 다 같다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가 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자, 요 등식이 성립하죠.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요런 관계를 이제부터 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삼각형의 ABC는 세 변의 길이를 뜻했고 요 각도의 크기잖아.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의 비잖아. 그지? 비율. 다시 말해서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사인 값의 관계. 요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부터 사인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요 각도를 딱 따졌을 때 지금 선생님이 예각 삼각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져줬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예각이 아니라 직각 삼각형 혹은 둔각 삼각형에서도 성립이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지. 자, 여기다 써놨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증명했던 거는 세 개 다 예각인 경우, 예각 삼각형일 때 증명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일 때 볼게. 직각 삼각형일 때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애초에 직각이니까 그냥 요 점을 H라고 취급해도 되겠죠. 그럼 봐봐. 요 AH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C에다가 B의 기준에서 봤을 때 C 사인 B가 될 거예요. 그죠? 자, C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 C의 값이 뭐가 될까요? C의 값. 90도니까 사인 C의 값은 1이란 말이야. 결국에 이거 딱 지워주게 되면은 요 길이 자체가 애초에 B였잖아. 그지? 그래서 C 사인 B는 B라고 써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인 C를 그냥 붙여준 겁니다.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직각삼각형에서도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정확히 같아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둔각삼각형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AH,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요 밑변의 연장선 위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떨굴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요 AH의 길이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각 B의 기준에서 봅시다. 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요 큰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요. 요 길이는 C 사인 B라고 둘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요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각 삼각형이 하나 보일 거야. 자, 요 각은 여기가 C니까 요 각은
180도에서 C를 뺀 각이겠죠. 그죠? 그럼 요 각에 대해서 요 길이는 B sin 파이 마이너스 C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파이 마이너스 C는 우리가 고쳐주시면 B sin C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 표현 자체가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각 삼각형일 때, 직각 삼각형일 때, 혹은 둔각 삼각형일 때 모두 다 같은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끌어냈던 요 사인 법칙은 세 가지 경우 다 성립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삼각형에서 요 공식이 성립을 할 것이다 라고 추출해 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인 법칙을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 확장을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삼각형을 배웠을 때,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불렀는데, 자, 외접원 하나를 소환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옆에다 그려놨으니까 옆에 그림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삼각형 A, B, C가 있고, 자, 요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때 당연히 외접원이니까 그때 반지름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약속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원 위에서 요 BC에 대해서 각 BAC는 원주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주각을 이쪽으로 돌려도 같아질 거니까 얘를 막 돌려가지고 언제까지 옮겨줄 거냐면 요 AB가 여기 지름을 딱 오게 되는 순간까지 얘를 이쪽으로 당겨줄 겁니다. 요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 각이나 당연히 같겠지, 그지? BC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이거나 같단 말이야. 결국 우리가 여기서 A의 크기나 A-의 크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각이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인 값 또한 같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름 위에 딱 올라오게 되면요, 빗변이 지름이야. 그럼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죠, 그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길이의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요 각에 대한 사인을 한번 추출해 봅시다. 그럼 사인은 2R분의 A가 되겠지. 요 각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인 A 프라임은 2R분의 A가 될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아까 A 프라임의 각도는 원주각이니까 A의 각과 정확히 같죠. 결국에 얘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sin A라고 써줄 수 있겠지. 어차피 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랑 같겠구나.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사인 법칙 했을 때 보면요, 지금 sin A분의 A를 우리가 유도해 냈잖아, 그지? 얘네 비율 관계가 정확히 같다라고 유도를 했으니까 sin A분의 A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sin A는 2R분의 A니까 sine과 2R의 위치를 바꿔줄 거야. 체인지 해주시면 sin A분의 A의 값은 2R이다 라는 공식 하나를 또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각일 때 따졌으니까 직각, 그리고 둔각일 때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각 A가 직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요 BC는 무조건 지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각 A의 요 반대편 길이, 다시 스몰 a의 길이는 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의 2배인 2R과 같아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추출해보면, 자, sin A의 값은 90도니까 1이 되겠죠. 자, 1이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도 할 수 있냐면, 자, A하고 아까 2R이 같았잖아. 그럼 결국에 2R분의 A는 같은 값 길이의 분수니까 얘 또한 1이 될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표현만 굳이 하자면 sin A는 2R분의 A, 아까 위에랑 정확히 같은 표현이 나오죠. 표현만 일치하니까 여기까지 끌어내는 거는 뭐 자동일 겁니다. 자, 둔각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둔각일 때는 조금 보조선 하나를 그릴 건데, 자, 이렇게 둔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조선을 그릴 거냐? 자, B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점을 딱 이어가지고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가 지름이 되니까 길이는 2R이 되겠지. 그리고 요 C랑 나머지를 이렇게 딱 이어주시게 되면 얘가 빗변이고 지름이 되니까 여기는 직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각도의 합은 180도가 돼요.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파이에서 A를 빼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 A에 대해서 사인 값을 한번 추출해 볼 겁니다. 요 각 A'에 대한 사인 값.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사인 A 다시는 2R분의 A라고 끌어낼 수가 있다, 그지? 근데 A'은 파이 마이너스 A였잖아. 요각이랑 요각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고쳐서 써줍시다.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2R분의 A가 돼서 이 상태에서 요거는 뭐가 된다 다시? 사인 A가 되겠죠? 결국 사인 A의 값은 2R분의 A다. 똑같이 다 형태가 유지가 되죠, 그죠?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전부 다 일치하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사실을 끌어낼 수가 있다. 아, 사인 A는 2R분의 A다. 결국 앞의 표현에 의하면 사인 A분의 길이의 B는 항상 2R과 같다. 여기서 R은 외접원이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틀어서 한 번에 쓰시면요.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라지 R,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의 값은 항상 일치하고 그 값은 정확히 2R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되긴 해. 이건 다 암기가 필수긴 하는데 가끔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A분의 사인 A가 2R인지 이게 바뀌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그냥 이미지를 하나 딱 찍어 드릴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고 헷갈릴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각일 때도 성립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각 A라고 딱 두고요. 직각삼각형이 원 위에 있다 쳐. 외접원이라 쳐. 그럼 여기가 빗변이니까 우리가 2R이라고 둘 수 있겠지, 그지? 여기가 A고.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삼각비 찾아주시면 사인 A는 2R분의 A일 것이다 라고 두시면은 그냥 언제든지 이 공식을 바로 유도해낼 수 있으니까 이 삼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외접원이니까 빗변이 무조건 지름이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사인 찾아내면은 그냥 이 사인 법칙을 바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헷갈리면은 이렇게 찾아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바로 외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의미부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이 사인 A를 우변으로 넘기고 사인 B를 오른쪽으로 사인 C를 오른쪽 다 넘겼을 때 어떤 식이 되냐면 봐봐. A의 기준에서 봤을 때 사인 A분의 A는 2R이었으니까 우리가 길이만 남겨주고 싶어요. 그러면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A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B도 2R에 사인 B라고 써줄 수 있겠고 C도 2R에 사인 C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이제부터 뭘 측정을 해볼 거냐면 세 변의 길이의 B를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A 대 B 대 C는 A 자리 대신에 얘, B 대신에 얘, C 대신에 이 녀석을 각각 집어넣어서 B를 찾아줘도 되겠죠. 그게 요 오른쪽 식이 될 거야. 그런데 비례의 시기에서 같은 수로 약분을 해도 되니까 얘를 딱 지워주시게 되면요. 결국에 남는 것은 sin A, sin B, sin C가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삼각형이 딱 있을 때 그게 A, B, C야. 그럼 여기가 각도 A, 요게 점 B, 요게 C라고 했을 때 자, 이 세 변의 길이의 B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B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A 대 B 대 C는 길이의 B는 거기에 대한 사인 값의 B와 정확히 일치한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길이 두 개를 알고 각도 하나를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각의 크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길이 하나를 알고 각도 두 개를 알았다면 요 비례식을 활용을 해서 나머지 길이도 알아낼 수가 있다. 아니면 또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요 각도와 요 길이를 알았다면은 sin b분의 b는 반지름의 2배, 지름의 길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각도와 길이를 안다면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가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자, B는 4, 각도 A는 75, 자, 각도 B는 45도일 때 C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각형 소환을 해주시면,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여기가 C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자, B의 길이가 4니까 여기가 4, 각도 A가 지금 75도, 각 B가 여기가 45도 라고 둘게. 자, 우리가 문제 찾고 싶은 거는 요 C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도의 크기와 거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C의 길이를 알려고 하면은 각 C에 대한 크기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요 크기는 지금 바로 60도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나왔다. 자,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와 같다. 그러면 사인 C 대 길이의 B는 사인 B 대 길이의 B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줄 건데, 자, 사인 C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C는 지금 모르니까 C라고 두시고, 자, 사인 B는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자, B의 길이는 지금 4라고 나와 있으니까 4라고 두시면 바로 C의 값이 찾아내지겠죠, 그죠? 따라서 C를 구해주시면 2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B분의 B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 반지름의 2배, 즉 지름의 길이와 같다. 그러면 아까 사인 B는 2분의 루트 2였고 B의 길이는 4였으니까 여기 넣어주시면 우리가 R의 값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R은 2 루트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개를 알았을 때, 각도 2개와 변 하나를 알았을 때 우리가 나머지 요소들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뭘 이용을 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요겁니다.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와 같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어요. 삼각형 ABC에서 자, 다음 조건이 성립하면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식으로만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구분을 할 거면 변의 길이의 관계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죠? 세 변이 길이가 같다면 정삼각형, 두 개가 같다면 이등변, 아니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 표현을 다 길이로 바꿔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또 알고 있냐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B는 길이의 B와 같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그러면 길이의 B가 A 대 B 대 C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사인 A는 A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것과 같고, 사인 B는 B에다 어떤 수를 곱한 것과 같고, 사인 C는 C에다 어떤 수를 곱한 것과 같다. 즉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요, 길이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자, 검은색으로 써볼게. AK를 대입할 거니까 여기는 A제곱 K제곱이 되겠고, 자, 여기다 대입하면 B제곱 K제곱이 되겠고, 여기다 대입하면 C제곱 K제곱이 돼서 딱 날리시게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그럼 A가 B변이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식에서는 따라서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결국에 어차피 K제곱이 약분이 될 거니까, K도 약분이 될 거니까 그냥 바로 길이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등호, 등호가 있으니까. 얘 대신에 A를 집어넣고 얘도 B를 넣고 이렇게 C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바로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 A, B, C는 다 양수잖아요. 그죠? 결국에 A는 B는 C가 되니까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K, BK를 집어 넣을 건데 K제곱이 약분이 되니까 그냥 바로 집어 넣읍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BA의 제곱은 AB의 제곱이 돼서, 자, AB 날려주면은 우리가 찾는 건 뭐가 되냐? A는 B가 나오게 돼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각 A와 각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요 끝에 이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얘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삼각형의 요소들의 값을 찾아낸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는 항상 어떻게 외우냐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b는 거기에 대응되는 길이의 b와 항상 일치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외접원이 만약에 등장을 했어.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인 a와 그 길이의 비율을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은 항상 반지름의 2배랑 같다. 자,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